지금까지는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은 오직 일본 정부에 의한 것이고 무고한 일본의 국민들은 독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일본에서 독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독도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독도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3.7%로 2017년 조사에 비해 4.4% 증가했으며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가 원인이 되어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도 관심이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죠. 관심이 있는 거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세 이상 3,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중 77.7%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답했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6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케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답한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부의 홍보 활동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18세에서 29세의 답변 중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답한 비율이 64.2%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답변은 50.8%밖에 나오지 않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면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은 최근 여당 의원이 상륙하거나 독도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이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젊은 층에게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토 세이이치 영토 문제 담당상은 좀 더 아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다. 국민이 알기 쉬운 홍보나 일깨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기사는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홍보로 홈페이지나 SNS에 확충을 하는 것 외에 영토 주권 전시관의 이전, 확대 및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과거 역사 문제로 정부 간 계속 다툼이 있으면 양국 간의 무고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뿐이라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죠.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정부 간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인 10명 중 8명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이미 침해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남은 2명까지 설득하여 반드시 일본 국민 100%가 그 거짓말을 믿게 되도록 전 국민을 상대로 계몽운동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정부기관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조사가 있을 리도 만무하나 우리 국민 10명 중 10명이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믿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리가 그곳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 나라는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절대로 가까이 지낼 수 없는 나라임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충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공식 석상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은 일본의 차기 총리 주자 중 하나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의원입니다. 기시다 의원은 독도의 자국 영토 주장에 이어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국제사회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법제도의 활용입니다. 해당 발언은 일본의 한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시네마현 소속이다.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계속해서 점거를 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국제사법재판소에 실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할까? 현 정부가 저지른 지금까지의 만행으로 미뤄볼 때 충분히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손을 들어줄까요? 일본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은연중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의 땅이라고 못 박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양국이 분쟁 중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있죠. 혹여 재판에서 일본이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될까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의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실은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려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의 프레임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해당 발언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경화를 통해서 자국의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즉, 지지율을 높이고 표를 얻겠다는 것이죠. 기시다 의원은 독도 발언 후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현재 이란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이유는 한국이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약속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외무상으로 재직하던 동안에는 한일 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약속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섬으로 본래 우리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좁고 누추함으로 외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놀기 시작했다. 대마도가 섬으로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1860년대 만들어진 조선의 대동여 지도에서도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에 포함시킬 정도로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부속된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말한 것과 같이 일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야금야금 흡수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완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현재 독도에 행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이 앞서 대마도에 행한 행동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1차 타격지로 대마도가 지목되어 지난 7월 이후 현지에서는 급격한 한국인 여행객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7월은 작년 동월 대비 40%의 여행객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8월은 80% 감소, 9월은 90% 감소, 10월 또한 90% 감소, 11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죠. 이런 상황에 현지에서 여행업을 하던 일본인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신세라는 한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여행업에 종사하지 않은 현지인들은 여전히 한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혐한 행위를 보여주며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대마도를 한국인들로부터 지키자, 한국인이 없는 대마도로 어서오세요 등의 글을 작성하는 일본인들도 보이는 추세죠. 때문에 이것에 화가 난 한국인들은 더더욱 일본 관광 불매를 외치며 보이콧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본에게 역관광을 준비하는 세력도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8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대마도 땅 매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광 목적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지만 집을 사기 위해 방문하는 한국인은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일본인이 없어져 틀림없이 한국의 땅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지방정부 당국에서는 아직 한국 자본에 의한 대마도 부동산 매수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거래 건수는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한국 자본이 주민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상태이다. 조만간 한국인의 자본으로 지어진 호텔도 들어서며 하나둘씩 모든 것이 한국의 소유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대마도 시의회 관계자는 한국 자본은 일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섬을 잠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거역할 수는 없으니 큰일이다 라며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 자민당의 극우 성향 의원들은 대마도에 한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마도의 자위대 기지 주변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마도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대마도라는 섬 자체는 일본에게 큰 수입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 섬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자국민들의 반대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헛속으로 돌아갈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대마도의 땅을 사봤자 일본에 세금만 납부하는 거 아니냐 라며 대마도 부동산 매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대마도는 1년에 3천억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돈이 지원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지출하는 세금이 더 많을 정도로 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는 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땅들을 매입할 경우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10명 중 8명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일본 각지의 18세 이상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독도 및 센카쿠 열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독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복수로 선택하게 하니 응답자의 77.7%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반응했다.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를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는 63.5%였다. 일본인의 독도에 관한 관심은 2년 전 조사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도에 관심이 있다, 혹은 굳이 구분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63.7%로 2017년 7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관심이 없다, 굳이 구분하자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34.0%였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젊은이들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18에서 29세의 응답자의 경우 관심이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변이 44.7%로 조사 대상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본 내각 관광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 관계자와 협력해 계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응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자국 젊은이들이 동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센카쿠 열도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65.9%로 앞선 조사 때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독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올해 9월 26일에서 10월 6일, 센카쿠 열도 관련 조사는 올해 10월 19일에서 30일 실시됐다. 응답률은 각각 51.5%, 53.6%였다. 한일 독도 분쟁, 미기류 변화 지소 미아 종료 탓. 그동안 한일 독도 분쟁을 두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던 미국이 최근엔 입장을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동북아 지역 안보 구상에 차질이 생기자 독도 이슈를 두고 사실상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판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부터 이 같은 미국 무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고 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F-15K 사대를 출격하도록 지시했다. 동해 독도의 2대가 서해 직도와 남해 마라도에 각각 1대가 출격해 영공수호 비행을 했다. 이에 미국의 소리는 한국군이 주력기를 독도 영공에 출격시킨 데 대해 미 국무부의 입장을 서면 질의했고 미 국무부는 비생산적인 움직임이라고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코람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은 리앙코르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는 양국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 국무부는 군사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증가한 규모는 진행 중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라면서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독도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지난 1986년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한 이해 제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앞서 지난 2012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그해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그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말했다. 당시 일본 기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물었고 눌런드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입장이 없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기자들이 한국 대통령의 다케시마 방문을 사전에 알았느냐고 재차 묻는 데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 더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눌런드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게 모두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일 간 분쟁은 분명히 미국으로선 불편한 일이라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역시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제와 침착,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 원장은 지소 미아 폐지서부터 미국 내 기류가 변해가고 있다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 개입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던 미국이 지소 미아를 깬 뒤로는 한국은 좀 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의 비생산 운운은 불안한 동북아 안보 상황을 자초한 한국이 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느냐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영토, 영해 문제인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국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도 독도 방문 등으로 지금만큼이나 한일 관계가 나쁜 상황이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소 미아를 추진하는 등 협력적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엔 독도 분쟁이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소 미아 파기 이후에는 양국 갈등이 한미일 동맹의 메커니즘에도 악영향을 줘 미국의 영내 안보 협력 구상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